720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라고,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세근으로 하는 바로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x 세제곱을 적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합이죠. 합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둘이죠. 둘의 x 그리고 마이너스 곱 이꼴 0으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주어지면 전체를 뭐 a 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의 합돌곱을 우리는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알파, 베타, 감마의 바로 합돌곱을 먼저 찾아주면 되겠죠. 그죠? 자, 지금 적어주는 것은 알파, 베타, 감마의 합과 둘과 곱을 적어 놓겠습니다. 자, 합은 어떻게 되죠? 자, A분의 B의 부호반대니까 1분의 3의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둘은 1분의 X개수의 그대로죠. 부호는 반대치주지 않습니다. 자, 곱은 자, 1분의 상수항의 부호반대니까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2니까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건의 합돌곱, 즉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에 바로 무엇을 구해준다? 합, 둘, 곱을 구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합은 이 세 건을 다 더하면 되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그게 합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3에다가 1이 3개 있으니까 3이 되어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세 건의 합이 0이니까 바로 이 합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x제곱의 항은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둘입니다. 둘은 두 개씩 곱해야 되니까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그리고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감마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전개를 해서 이 합돌곱을 가지고 찾아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게 하기는 귀찮지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하면 베타 감마, 이렇게 곱하면 감마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나오니까 바로 그게 둘이 되겠죠. 따라서 둘 플러스 그리고 자, 1차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파와 베타가 나오고 여기는 베타와 감마가 나오고 여기는 알파와 감마가 나오니까 알파도 두 개, 베타도 두 개, 감마도 두 개씩 나오겠죠. 따라서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두 배의 합이 되는 거죠. 두 배의 합. 따라서 합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제 상수항이 1, 1, 1이 되어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여기에 둘이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곱을 구하면 되겠네요. 곱은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식을 전개해야 되니까 우리가 익수과 꼴이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가 익숙하니까 이 x가 바로 무엇이 해당되겠다.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로 본다면 x 세제곱, x 제곱, x 상수항이니까 1의 세제곱에다가 바로 합의 1의 제곱이죠. 그리고 둘의 곱하기 1이 되고 상수항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합이 들어가고 둘이 들어가고 곱이 들어가는 거 우리 앞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합이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고 둘은 1이 되고 곱이 2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1의 세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3이 되면서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어서 4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곱이 1이니까 곱에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꼴 0인데 최고참, 즉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전체의 1배는 곱하나 마나니까 결론적으로 이 3차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721번이 되겠습니다.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에 대하여 자, 다음 식이 성립할 때 자, p2의 값을 구하여라. 그 말은 바로 이 3차식을 추론해낸 다음에 x에 대한 2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 패턴 이제 많이 봤죠. p1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 P3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 P4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많은 패턴을 봤잖아요. 그죠? 바로 인수 정리부터 많이 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P1 플러스 1 이꼴 0이 되고 여기는 P3 플러스 1 이꼴 0, P4 플러스 1 이꼴 0이 되잖아요. 이 세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나요? 바로 px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에 바로 px가 3차식이니까 이놈의 세 근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 1을 넣어서 0이 되고 3을 넣어서 0이 되고 x에 4를 넣어서 0이 되었으니까 1과 3과 4가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바로 인수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찾아주면 px 플러스 1이라는 이 3차식이 근이 1, 3, 4를 가지므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지면 되고 px의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자, 이 좌변은 3차식에다가 상수 1을 더해봤자 3차식이 되니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니까 우변도 최고차의 개수는 1이 되어야 되므로 앞에 1만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px가 되겠죠. 물론 플러스 1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px는 이 세식을 곱한 거에다가 1을 뺀 식이 바로 px가 되는데 굳이 정리할 필요 없고 p2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그대로 x 자리에 2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은 1이고 2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2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 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P2 더하기 1이 2가 되니까 P2는 바로 얼마의 값을 가진다? 1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 식을 3차식을 전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자, P2는 1이 되는 것을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22번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자, 유리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 즉 2차항의 개수와 1차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근데 이 유리수 AB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바로 유리 개수 3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한건이 1 플러스 루트이면 이 루트가 근의 공식에서 나왔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나왔는 바로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한건은 바로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뀐 1 마이너스 루트 2, 즉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한근이 주어졌지만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어서 다른 한근도 덩달아 주어진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근을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2,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또 다른 한근을 무엇으로? 알파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건이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 B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푼 것은 여러분들 풀이집에 있죠. 그런데 풀이집처럼 푸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조금 편한가 하면요. 이 두 건이 주어지고 여기에 3차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상수항이 주어졌거든요. 따라서 이 상수항은 이 세 건의 곱과 연관이 있죠. 그죠? 따라서 이 세 건을 먼저 곱해버리는 것입니다. 곱해버리면 이렇게 세 건을 곱해버리면 죠.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때는 보통 합둘곱 이런 순서대로 쓰는데 바로 이 마이너스 3을 알기 때문에 곱을 먼저 찾아보면요. 자, 1분의 상수의 부반대가 돼야 되죠. 곱은. 따라서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는 합차에 의해서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이 값을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므로 바로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되어서 또 단언한 건 바로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한 건을 찾아서 이제 세 건을 모두 다 찾은 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근을 가지고 합두를 이용하면 합과 두를 이용하면 A와 B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A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A는 세 근의 합인데 두를 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세 근의 합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합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사라지고 자, 다 더하면 합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합은 x세제곱 계수의 x계수의 부호 반대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B를 찾을 때, 자, 여러분들, 둘을 이용하면 곱하고 곱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우리가 하나 찾아냈기 때문에, 이 근은 이 방정식에 대입해주면 성립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x 이꼴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을 3차 방정식에 그냥 대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 되고 A가 1이기 때문에 바로 X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어서 9가 되겠네요. 그리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B에 마이너스 3 이꼴 0이 되어서 B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3B가 살짝 이항하면 3B가 되고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9가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더하면 마이너스 21이 되어서 B 값 또한 얼마?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되고 1이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7이 되니까 두 개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물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뭘 이용하여? 둘을 이용하면 되겠죠. 둘을 이용한다는 말은 둘씩 곱하니까 1 플러스 2, 1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면 되는데 요거는 벌써 여기에서 얼마를 찾아냈습니까? 마이너스 2를 찾아냈었죠.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를 찾아주고 이제는 마이너스 3과 누구를 곱하면 된다? 1 마이너스 루트 2와 곱하고 마이너스 3과 바로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한 거. 이게 바로 둘씩 곱한 거가 되겠죠. 따라서 둘씩 곱한 것은 x 세제곱의 개수분의 x 개수의 부호 그대로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전개해 보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3 루트 2가 되어서 자 3 루트 2와 마이너스 3 루트 2가 없어지므로 마이너스 6과 여기 앞에는 마이너스 1을 계산해서 자 b 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둘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게 좀 귀찮아서 그냥 이 근이 우리가 실근이 하나 나오면 보통 대입을 해서 자 b 값을 찾곤 합니다. 아시겠나요? 723번입니다. 3차 방정식의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일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실수 AB가 되었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바로 실계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에서 이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이라는 바로 흑은이 나왔다는 말은 바로 켤레근도 다른 하나의 근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라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알파로 두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수항을 마이너스 5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근의 곱을 이용해서 바로 알파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켤레건끼리의 곱은 어떻게 된다? 바로 실수 부분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되니까 바로 1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이 두 개를 곱했으니까 알파를 곱한 것이 바로 세근의 곱이니까 세근의 곱은 x 세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죠. 그거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5알파가 5가 되니까 그러므로 알파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알파가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근을 다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와 B 값을 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조금 전에 723번처럼 722번에서 풀듯이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서 세근의 합을 먼저 구해서 A를 찾은 다음에 B 값을 찾을 때는 선생님이 X에 1을 대입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지를 보니까 A-B입니다. A-B는 X 자리에 1이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근이 하필이면 1이었어요. 자, 그래서 X 자리에 그대로 1을 대입해버리면 1의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0이 되어서 여기에서 그대로 a 마이너스 b는 4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문제는 이 근이 1이 나왔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의 값을 이렇게 바로 우리가 4를 x 이퀄 1을 대입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A와 B를 다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합을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합은 어떻게 됩니까? 켤레 복소수끼리 합은 바로 실수 부분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또 다른 한글이 1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x 세제곱 개수분의 x 제곱의 개수의 부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a니까 a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가 1이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근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이 근을 대입하는 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A가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5가 얼마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0이 되어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724번입니다. 이 3차 방정식의 두건이 1, 2 플러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ABC에 대하여 자, 이 세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인데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 A가 되니까 3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건이 한 건이 1이고 다른 한 건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또 다른 한 거는 이 3차 방정식이 바로 개수가 유리수이므로 유리개수 방정식이죠. 그래서 또 다른 한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근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세근을 가지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곱을 이용하고도 되고 맞죠? 그런데 이용하려고 해도 이 최고창의 개수가 바로 문자니까 그죠? A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면요. 합과 곱만 하겠습니다. 둘은 크게 필요 없어요. 왜? A와 B를 안다면 1을 대입하면 C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합들곱을 이용해도 되겠죠. 자, 일단 그래서 합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을 생각하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없어져서 합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네요. 그 5는 바로 A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처리할 수가 있고 자,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개를 다 곱하면 되겠죠. 먼저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합차가 되어서 4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 따라서 1이 되니까 이 1과 곱하면 모든 세 건의 곱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곱은 바로 A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A분의 마이너스 1의 부호 반대니까 1이 되어서 우리 A 값은 그대로 1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에서 A 자리가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5이므로 B 값 또한 마이너스 5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A와 B를 아니까 C를 찾기 위해서 이 세 건의 무엇을 이용해도 되는데 바로 둘을 이용해도 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 건이 1이라서 건이 1이면 그죠?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바로 x 이퀄 1을 대입한다는 말은 개수들의 합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바로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바로 C의 값은 얼마로 생각할 수가 있다?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5, C는 5가 되어서 자, 세수 A, B, C의 바로 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마이너스 25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72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인데요.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r 1 플러스 i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a, b, c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실수 a, b, c니까 이 4차 방정식은 실계수 방정식이 되죠. 따라서 두 근이 한 근이 마이너스 2i라면 또 다른 한 근은 켤레복소수인 바로 E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또 다른 한 건이 1 플러스 I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건은 1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네 개의 근이 즉 2차, 4차 방정식은 이 흑은 네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럴 때 A, B,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근을 가지고 4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4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렇게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이렇게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을 두 개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때는 바로 합곱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합은 얼마입니까? 0이죠. 자, 합이 0이잖아요. 그죠?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바로 마이너스 4i 제곱이 되어서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바로 합을 구하면 켤레 복소수니까 합은 실수부의 두 배, 1의 두 배가 되고 곱은 어떻게 됩니까?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서 곱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 두 개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제곱에다가 합이 0이니까 마이너스 0x죠. 그리고 플러스 곱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면 x제곱에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이 4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x 4제곱부터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 4제곱이 되고 자,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2차와 요 1차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는 곱해서 바로 3차항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이제 2차항을 찾아볼까요? 2차항은 여기 있는 2차항과 상수항을 곱하고 여기 있는 상수와 2차항을 곱하면 2x 제곱에 4x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바로 6x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1차항을 찾아볼까요? 1차항을 찾을 때는 2차항을 전개해버리면 절대로 1차항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상수와 바로 1차항이 곱해져서 바로 마이너스 4이 8x가 되고 마지막 상수항은 상수항과 상수항이 곱해서 바로 플러스 8로 나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B, C, D의 바로 합은 각각 바로 3차항부터의 개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와 6과 마이너스 8과 8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두 개 켤레 복소수끼리 바로 무엇을 만들어주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고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자 개수 비교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72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과 항근이 1 플러스 루트 이하인 3차 방정식이 자, 공통인 근 m을 가지고다고 했을 때 그 공통근을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이꼴 0에도 자, 바로 공통근이 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근이 하나 m은 꼭 공통근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존재해야 되는 거고 자, 또 다른 거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3차 방정식은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인데요. 이 3차 방정식은 한근이 지금 일단 1 플러스 루트 2i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ABC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1 플러스 루트 2i가 근이면 또 다른 한 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반드시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통근 m을 가지니까 공통근 m을 갖는다. 이렇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통근이란 말은 이 두 개는 공통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따라서 먼저 이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근이 될 수도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i가 공통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만약에 이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근이라면, 여기서 이 m 자체가 1 플러스 루트 2i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도 무엇이기 때문에 ABC가 실수이므로 실계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또 다른 거니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공통건이 1 플러스 루트 2i도 공통근이고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공통근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1 마이너스 루트 2i가 공통근이라고 한다면 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는 공통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공통근이 두 개나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공통분 m을 구하라 했는데 m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때 요 두 개를 곱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상수가 2니까 두 개를 곱해 버리면 곱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통근이 바로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자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니까 자 곱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곱은 얼마가 되죠? 1분의 2가 되어서 2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1 플러스 루트 2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2i도 근이 되므로 곱이 3이 되겠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는 절대로 공통근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공통건은 자, 1 플러스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아닌 바로 이 다른 숫자가 공통근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시겠나요? 이렇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바로 켤레근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얘가 바로 공통공 n이면 다른 한 건을 선생님이 n이라고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했냐면 이 2차와 3차 방정식을 보면 모두 다 어떻습니까? 이 x제곱보다 차수가 작은 x의 개수가 a고 x세제곱의 보다 차수가 작은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a로 똑같죠. 그럼 우리는 이 최고차항과 그 다음 차항을 가지고 바로 두 건의 합을 이용할 수 있고 세 건의 합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A가 같아서. 자, 그런데 우리는 A, B, C 찾는 게 아니고 공통근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 여기에서 두 건, 첫 번째 2차식에서 두 건의 합이 M 플러스 N이 되니까 두 건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1분의 A가 되어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세 건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2 플러스 m이 되겠죠. 2 플러스 m이 바로 무엇이 되야 된다? 1분의 a의 부반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변이 마이너스 a로 갔기 때문에 좌변도 m 플러스 n과 2 플러스 m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mm이 같기 때문에 자, n은 얼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n이 2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공통근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근이 바로 무엇이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면 이 2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따라서 대입을 해버리면 a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의 제곱이 4가 되고 2a 플러스 2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2a가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어서 a 값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a가 3이기 때문에 자 a가 3이면 여기 마이너스 a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a는 3이 되죠. 따라서 2 플러스 m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므로 m이 바로 얼마 된다? 1이 되어서 바로
두 방정식의 공통분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 1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항상 그는요, 이 방정식을 방정식이 참이되도록 만족시켜주는 근이니까, 그죠? 항상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합으로 이용했죠? 바로 이 두 번째 높은 차수가 똑같이 A가 되기 때문에 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근과 계수와 관계에 의해서 최고차항의 계수에서 두 번째 높은 차수항의 바로 부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합으로 처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27번이 되겠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의 두 흑은이 알파와 알파 제곱이에요. 그리고 한 실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실수 PQ에 대하여 그 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PQ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실계수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계수 방정식이면 한 건이 흑은이면 다른 한 건은 그 흑은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켤레근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이 알파가 바로 흑은이다. 즉 i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알파 제곱은 이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알파 제곱이 바로 알파의 켤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리고 어떤 실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3차 방정식을 보니까, 자, 이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실근 한 건을 베타라고 둘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근을 가지고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기는 좀 불편하죠. 왜? 알파도 모르니까 알파 제곱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는데 세 건의 합 둘 곱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흑은 알파를 조금 구체화 시켜줄 수가 있겠죠. 자, 흑은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라는 이 근은요 분명히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흑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B는 무엇이 되면 된다? 무엇이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B가 0이 되어버리면 이 알파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A는 0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B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A, B는 실수가 되겠죠. 그죠? 자, A와 B는 당연히 실수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알파와 알파 제곱은 켤레 복소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자, 또 다른 한 건, 즉 알파 제곱이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A-B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알파를 가지고 일단 알파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A 플러스 BI 전체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A 제곱, 뒤에 거 제곱이 B 제곱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이 짠짜를 하면 2ABI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알파 제곱이 바로 무엇과 같아야 된다? 바로 여기 있는 A-BI와 같을 수밖에 없죠. 바로 켤레 복소수 관계니까. 따라서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복소수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수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무엇과 같고 A와 같아야 되고 그리고 2AB인 허수부는 뭐와 같아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b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b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b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b와 b는 약분을 쳐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2a가 바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므로 자,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대입을 해주면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B 제곱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마이너스 B 제곱을 이용하면 B 제곱이 되어서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바로 4분의 2가 되니까 B 제곱이 4분의 3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B는 무엇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세 건 중 이 두 건, 알파와 알파 제곱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알파를 무엇으로 한다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일단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라면 이렇게 알파로 본다면 바로 알파 제곱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실근 하나를 무엇으로 한다?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바로 실근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파와 알파 제곱을 다 아니까 바로 PQ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 근을 가지고 합을 구하면 바로 베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합을 구하면 자, 허수 부분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분의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거기에다가 베타를 더한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 1분의 마이너스 3에 부호반대니까 3이 되어서 바로 베타는 바로 실근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베타가 4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PQ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세근의 곱으로 갈까요? 자, 세근의 곱을 구해보면 켈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어떻게 된다? 실수 부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고요.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되겠죠? 바로 4분의 3이 됩니다. 맞나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바로 이 두 개를 곱한 거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곱하기 4를 해야지 자 세근의 곱이 되겠죠. 세근의 곱이 바로 무엇입니까? 1분의 Q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Q가 되어서 Q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얼마가 된다? 4분의 4가 되어서 1이 되니까 마이너스 Q가 4가 되어서 Q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Q가 마이너스 4가 되었으니까 P 값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나요? 바로 둘을 이용해도 되겠지만 선생님은 자주 표현하는 게 바로 근이 4니까 그죠? 이 4를 대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저 3차 방정식에 x 이퀄 4가 근이므로 4를 대입해 주면 4의 세제곱이 64가 되고 4의 제곱이 16인데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그리고 바로 4p가 되면서 바로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8과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52가 되겠죠. 자, 따라서 60 마이너스 52가 얼마가 된다? 자, 12가 되니까 4p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되므로 바로 p 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P도 구하고 Q도 구했으니까 P와 Q의 곱은 부호가 둘 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PQ의 곱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보통 둘을 좀 사용하기 싫어서 이렇게 실근이 하나 나왔을 때는 바로 대입하면 어떤 하나의 어, 계수, 즉 P 같은 경우는 쉽게 계산을 해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